네, 안녕하세요. 대만 집권당 대통령 후보, 앞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 초강경 독립파, 대만 독립을 주장해온 사람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지금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이 미국, 호주와 함께 사상 최대의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베트남과 한국은, 그러니까 베트남 용어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데 이게 베트남에서 몇 나라 안 돼요. 예. 그런 아주 그 깊은 관계를 지금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이 굉장히 엄밀하게 또한 엄정하게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새 한 이틀 참 그 세미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말하자면은 그 냉전 예찬,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미나 하시는데 고생을 하셔서 노래 하나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저항가요가 있더라고요. 이게 길거리 버스킹으로 하는데 차이나 인사이트라는 채널에서 빌려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This seemingly joyful scene took place in a provincial capital in southwestern China. But if you know what the song is about, you will feel sad for the young people who sing it with passion. The song's name is Those Without Dreams Don't Get Sad. The song lyrics went like this. The temple that people worship only exists in the hearts of the ignorant. I live in the pig pen where I belong. This night is sleepless. I don't want to perish in failure and loneliness. I don't want to live underground all my life. The material deception is everywhere. We are ants in a hurry. People without culture don't get sad. 인생 실패자로 쓸쓸히 살다 쓰러지고 싶지 않아. 평생 지하실에서 살고 싶진 않아. 사방엔 화려한 물질의 축제. 우리는 바삐 기어가는 개미떼일 뿐. 하지만 문화를 포기하면 슬퍼할 일도 없어. 문화를 포기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 어떤 좌절과 절망을 이야기하죠. 일종의 저항가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항가요들이 이렇게 풀뿌리에서 버스킹으로 저렇게 공연이 되고 불러지는 그런 게 있는 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중국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저거를 밟아 죽일 겁니다. 저런 흐름들을. 그 사람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적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결국은 아주 좀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중국이 이제 타이완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일 동안 영공 차단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느닷없이 황급히 후퇴를 해서 27분 동안 하는 걸로 후퇴했습니다. 명분은 그 위성의 잔해가 추락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원래는 16일에서 18일 동안 3일 동안을 얘기했었는데 후퇴를 해서 일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9시 57분까지 27분 동안 하는 걸로. 원인은 대만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 같아요. 너 이거 큰일 난다. 한판 붙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일을 왜 중국이 황급하게 뭐 서둘렀을까? 이제 언론에서 나기는 차잉인원 그 대통령이, 예, 여기저기 무슨 케빈 맥커시 하원 의원장 만나고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중국이 지금 약이 바짝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이 대만에선 대통령 선거, 한국에선 총선이죠. 네. 핵심적인 그런 선거입니다. 양쪽 다. 거기에서 이제 민진당 DPP의 그 대통령 후보로 윌리엄 라이칭더입니다. 뇌청덕이네요. 예, 라이칭더가 확정이 됐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출신이죠. 미국에서 하버드대 의대면 의대 중에 제일 좋죠. 그러니까 원래 직업은 미국 엘리트 의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20, 30년 전에 이제 뭐 젊게 보여도 젊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 50대 넘었어요, 당연히. 예, 20, 30년 전에 귀국을 해서 한 20년, 20여 년 전에 귀국을 해서 이제 정계에 들어왔죠. 현재까지 압도적 지지율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해요. 얼마 전까지 공식적인 대만 독립 노선을 얘기했었습니다. 공식 독립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차이잉원과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 노선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입장을 이제 바꾸는 걸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로직이 재밌습니다. 여기 써 있죠. 대만은 사실상 이미 독립국가입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독립을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事实上已经是一个主权独立的国家，不必另行宣布独立。中华民国和中华人民共和国互不隶属，台湾自然而然也不是所谓中国神圣不可分割的一部分。国家的主权不容侵犯。中华民国台湾的前途只有2300万人可以决定。 네, 타이완은 중국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이 아닙니다. 타이완의 주권은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중화민국의 운명은 오직 타이완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부분이 아니듯이 중화인민공화국도 중화민국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뭐 거의 대등하게 놓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볼만합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바로 이게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차기 대통령 유력해요. 그러니까 뭐 국민당 후보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윌리엄 라이한테, 예, 라이칭더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약이 바짝 오른 거죠. 라이칭더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 이게 차기 대통령으로 거의 확정된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만 영국 때려 맞겠다고 날뛰다가 너무 3일을 막았다가 이거 진짜로 전쟁 묻거나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깨갱하고 27분으로 좁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 기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외교부 대변인이 그거요? 다른 부서에 물어보세요. 해당 부서에.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외교부도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단단히 삐져서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와 조율 없이 겁대가리 없는 인민해방군의 일부가 저지른 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갈팡질팡 증상이죠. 이거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거 일 저지를 때 명분은 뭐였냐? 시진핑 주석께서 상시적인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달고 저질렀어요. 철없는 것들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거기가 엄청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3일 동안 비행기를 닫아 걸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완전 갈팡질팡 증상인데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방향상실 증상, 포커스 결핍 증상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게 완전히 지금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예, 당연히 이제 이러니까 지금 대만에 무기를 팔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 참 이상하다. 무기를 좀 대만에 좀 팔지. 그러니까 일본도 겉으로는 뭐라고 해도
사실은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한 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 핵이 막 이러니까 이제야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그리고 중국이 대만과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활동을 왕창 높이니까 이제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이제야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문재인 핑계 대고서 지소미아도 뭉갰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 반일 죽창팔이 하는 자들과 일본의 그 어두컴컴한 속내가 어두컴컴한 우파와는 공생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띄워줄 수 있어.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체코의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제 자주포, 모라나 자주포가 이제 수백 문이 체코가 대만에 팔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체코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 대만에 공급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과 체코 사이에 드론 공동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매를 번 거예요. 진짜 매를 번 겁니다. 자, 중국이 이제 또 다른 어떤 매를 벌고 있는지 필리핀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다들 어려울 때인데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지금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포커스 결핍 증상, 포커스 결핍 증상, 방향 감각 상실 증상 이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유럽과 러시아를 다루는 데서 그대로 드러나요. 이제 지금 상태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하고 뭐 근사하게 폼은 잡았지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거 시진핑이 뺀질이 도움은 안 주고 배신을 때려 이 생각이 불쑥불쑥 자다가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러시아한테 무기 공급 안 하죠. 그 다음에 푸틴이 애걸복걸 했잖아요. 시베리아 파워 오브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 증설하자. 전혀 언급 없어요. 증설 안 하죠, 중국은. 왜 그러냐면 러시아한테 에너지 의존도를 더 높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중국은 같은 에너지라도 중동에서 들여와가지고 중동을 쪼물락거리고 싶거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의 영향권 나와발인데 푸틴과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뭐 중국이 좀 끼겠습니다. 이 말 해놓은 다음엔 바로 푸틴과 지금 정상회담 하던 그 한가운데 그게 바로 그냥 중앙아시아 국가들한테 중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회의 제1회를 열겠습니다. 부디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약 오르는 케이스죠. 거기다 이제 푸틴이야 자기 목숨 살려고 어쨌거나 중국 매달려야 되지만 러시아 일반 사람들은 그러냐고요. 안 그러거든요. 러시아 일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중국 시다바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얘기 뭐냐?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러시아에서 무슨 정치적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되죠. 시진핑과 중국은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그대로 푸틴이 가더라도 아마 많이 반발 살 겁니다. 또 이렇게 러시아에 가서 저짓을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유럽의 입장에선 침략자잖아요. 유럽에 대해서 전쟁을 건 나라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유럽인의 관점에선. 근데 저런 짓을 하니까 이제 기본은 뭐냐면 야,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고 견제해야 돼. 차이나 디커플링 그 방향이 맞아. 근데 우린 뭐 그 용어 쓰기 싫으니까 우리는 중국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코스를 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디리스킹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기본은 그거예요. 지금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뭐 마크롱이 가서 뭐 재롱을 부렸다. 마크롱 유럽 가서 욕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도 욕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욕 먹는 건 둘째 치고 유럽에서 저 웃기는 놈일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쟤는 지금 1950년대 드골 흉내 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 상황에서 드골 흉내 낼 때냐. 저 미친놈일세. 이렇게 돼 있어요. 마크론은. 이번에 골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옵션은 뭐냐. 만에 하나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면 대대적인 보복을 할 겁니다. 이건 뭐 내놓고서 우르슬라 폰덴
폰데어 레이언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죠. 유럽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 그 말을 계속해서 해요. 그 우르슬라가. 또 다른 유럽 정치인들도 그런 말 많이 하고요. 그러고 보면 중국에 지금 러시아를 접근한 건 뭐냐면 이 천하를 통일하려면 진나라의 진시황이 원교 근공을 했잖아요. 이 원교 근공이라는 거는 멀리 있는 데랑은 잘 지내고 가까이 있는 데랑은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잡아먹을 수 있는 데는 러시아예요. 그럼 중국은 지금 러시아 잡아먹기로 딱 돌았어야죠. 그리고 유럽이랑 잘 지내야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동에 대해서도 중동 가서 자기들이 무슨 뭐 가스, 석유 많이 수입한다고 저렇게 시건방지고 떨고 다니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지금 보세요. 미국은 에너지를 석유가스를 자급자족하고 수출을 하는 상태잖아요. 전체적인 칼로리로 총량을 따지면. 물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셰일 쪽에서 나오는 기름은 굉장히 고급 기름이 나와요. 맑고. 그러니까 정유시설이 그런 기름보다는 좀 틱틱하고 좀 무거운 기름을 다루는데 잘 돼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맑고 고급스러운 원유는 바깥으로, 셰일 쪽에서 나오는 건 바깥으로 팔아버리고, 좀 틱틱하고 무거운 걸 수입하고 뭐 이래서 수출 수입은 있어요. 원유에 대해서. 가스는 뭐 LNG는 수입 없고요. 수출 수입은 있지만, 그러나 수출 수입이 있다는 거가 있지만 칼로리 전체로 따지면 원유도 수출하고 있다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미 중동에 대해서 페트로 의존을 안 하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중동의 중동의 석유가스는 누가 가져가냐? 유럽,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여기는 내 동네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침발르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저기 중동 가서 이렇게 시진핑이 휘젓고 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을 대처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국도 기분 나쁘지만 진짜 위협을 느끼는 건 유럽이에요. 저런 일이.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언이 3월 30일 날 연설에서 그 중국이 유럽 가서 휘젓고 다니는 것을 한 소리 해요. 거기서. 한 소리 합니다. 지나가면서. 자, 그럼 뭐냐. 중국은 지금 뭐 중동 가서 그렇게 뭐 위세 떨고 뭐 러시아 가서 위세 떨 때가 아니에요. 제가 시진핑이라면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유럽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데 맞춰야 돼요. 미국은 어차피 자기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니까 유럽과는 잘 지내겠다. 유럽과 잘 지내려면 러시아를 밟아버려야죠. 그게 진시황 전략이에요. 멀리 있는 데랑 잘 지내고 러시아 밟아서 힘 빼고 러시아 힘 빠지면은 그 중앙아시아랑 시베리아 쪽 슬금슬금 들어가서 집어먹고 그게 원교 근공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건 잡아먹고 멀리 있는 데랑은 잘 지내고. 근데 지금 시진핑이 한 짓은 뭐냐? 원공 근교도 아니고 원공 근공이에요. 러시아도 저기 가서 저렇게 만났다고 하지만 러시아도 뺨 때린 거거든. 저게 시진핑의 푸틴 구타 사건이에요. 중러 정상회담이라고 써놓고 시진핑의 푸틴 구타 사건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지금 저 광경이. 약세에 몰아놓고서 뺨 때린 거라고요. 그러면 원공 근공이 되죠. 유럽은 유럽대로 기분 나쁘게 해서 공격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기분 나쁘게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저 시진핑의 행보를 보면서 저기는 포커스가 결핍돼 있다. 저기는 포커스가 결핍돼 있고 방향 감각이 상실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죠. 자, 또 중국은 이제 우리가 좀 되짚어보면 북한에서 불장난하면서 한국을 적으로 돌린 거죠. 이제 핵과 미사일을 북한에 뭐 밀어줘서 저기를 한국이나 미국이 뭐 통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우리의 별동부대로 쓰겠다라고까지는 제가 걔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라고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우리 보고서 사드 깔았다고 난리를 부리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지원이 어느 선에서까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 그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조치를 할 때는 이 조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오케이? 극단적인 만일에 하나의 케이스가 됐을 때 우리 대신에 핵 도발해 줄 놈. 그 다음에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감히 겁이 나가지고 무슨 방송을 튼다든지 심리전을 한다든지 해서 그 대한민국이 혹은 미국이 그래서 북한 체제를 밑바닥에서부터 긁는 일이 없도록 막겠다. 거기까지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뭐냐. 한국에 뭐 사드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 근데 사드 배치를 해놨다고 우리를 보복을 했잖아. 그럼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거든.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때부터 확 반중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 결정. 난 2016년 말, 2017년 초부터 너희는 북한 핵 미사일을 방어할 자격이 없어.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야, 이 사람아. 지금 북한에서 우리 핵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방어하겠다고 사드를 갖다 들여다 놓으려고 하는데 네가 그거가 안 된다 그래? 그럼 우리는 북 핵미사일 맞아서 뒤지란 소리냐? 한국 사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죠. 물론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네, 원불교 같은 데는 종단 차원에서 아예 그렇게 안 생각하시고요. 또 이제 천주교의 일부 신부님들께서는 또 그렇게 안 생각하시고요. 좌빨들 그렇게 안 생각하시고요. 민주당도 그렇게 많이 안 생각하시고요. 그런 민주당과 어울려가지고 나경원이는 같이 저기 김부겸, 뭐 정동영, 뭐 조배숙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뭐 사드 외교회의 한다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요. 자기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걸 밝히지도 않고. 저도 뒤끝 있어요. 저 그래서 나경원에 대해서 저거 굉장히 위험한 여성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렇다 그래서 국힘이 지금 잘 가고 있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려버렸잖아요. 요새 80% 이상 나오잖아. 80% 이상 나오잖아요. 자, 이제 필리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중국이 개발질 해가지고, 대만이 점점 더 강경한 그런 사실상의 독립화가 점점 더 권력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개발질해서 러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적으로 만들었다. 중국이 개발질해서 한국인들을 전부 반중으로 돌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개발질을 하니까 필리핀이 이제 퍽 하고 제대로 온 거죠. 스프라틀리 군도 이런 데 가서 중국이 황당한 짓을 하니까 필리핀이 찬스는 이때다 해갖고 그냥 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발리카탄 훈련을 합니다. 발리카탄은 어깨와 어깨를 마주 걸고 숄더 투 숄더란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요 1대1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1951년, 한국 1953년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앞마당이니까 당연히 해주죠. 왜냐하면 중국이 적화되고 나니까 바로 해남도 건너고 이러니까 필리핀이. 한국은 우남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강제를 한 거죠. 너 이거 사인 안 하면 너희가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든 말든 우린 계속해서 우린 싸움 걸 거야, 북한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오케이, 알았어 하고 동맹을 강제당한 거죠, 미국이. 자, 그래서 미국과 필리핀 사이엔 동맹이 있는데 필리핀이 민주화되고 나서 이제 좌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서 결국 매번 수빅만 군사기지 사용료 올리고 클라크 미국 클라크인가? 클라크 기지죠. 예. 군사기지 사용료 올리니까 미국이 삐져갖고 나가버렸죠. 90년대 초에. 그랬다가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그러니까 방위 증강 협력 협정이라는 걸 맺었죠. EDCA, EDCA. 두테르테는 완전 친중인데 자기 이제 친중으로 공격받으니까 이제 서명을 해주고 그걸 진행을 안 시키고 있었어요. 그것에 의해서 5개 기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다뤘죠. 플러스 4개 더 중국 숨통 다루는 자리로 남중국 해쪽하고 루손선 북단으로 해서 4개를 더했죠. 그래서 9개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맹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맥을 가지고 이제 2023년 올해 발리카탄 이제 연합훈련이 미국 호주의 해병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다 해서 17,000명, 거의 2만 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발리카탄 23, 발리카탄 23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적함 격침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썩어가는 배를 띄워놓고서 뭐 그거를 갖다가 막 해안에서 로켓포 쏘고 그래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 근접 지원 사격하고 그래가지고 격침하는. 그러니까 중국배 들어오면 가라앉혀 버리겠다 그 시그널이죠. 또 팔라완 상륙훈련 이건 뭐냐면은 중국이 어떤 섬을 뺏으면 우리도 힘 갖춰가지고 그 섬을 다시 되찾겠다 이 소리죠. 핵 위협에 대한 훈련. 중국 너희 핵가? 오케이 핵가 임마. 그 훈련하고 대민 긴급 구호 훈련. 그런 전쟁이 발생하면 이제 민간 쪽에서 피해가 나니까 그거 이제 그 수습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화요일 날 시작했으니까 2주를 딱 채우면 다음 주 이제 일요일이나 그 다음 월요일이나쯤 끝나겠죠. 예. 그 이제 필리핀은 어떤 지정학적 생각을 갖고 있나. 이게 참 재밌어요. 미중 대결을 딱 보는 순간, 야, 판 벌어졌다. 이번에 필리핀 주권 확립하자. 백모랑 똑같은 계산이에요. 저는 미중미를 싫어합니다. 한국 보세요. 제가 누구랑도 어저께 얘기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음탕하게 사랑에 빠지면 한국은 이 정치적 정체성이 없어진다. 6.25 때 중공군 100만이랑 싸웠는데 1950년 12월경부터는 주적이 중공군이고 인민군은 없는데 북한 인민군은 다 죽었는데 낙동강 전선에서. 그러니까 황당한 게 무슨 뭐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하는 그 잘난 판사들 길거리에 나와서 서명 받아야지 중국에 대한 전쟁 배상. 아니 그 강제징용 가지고도 뭐 그렇게 분기탱천해서 배상 판결하려면 대법원 판사들 당신들 나와서 문재인 대법원에 길거리에 나와서 중국 전쟁 배상 서명 받으셔야지. 역사를 그렇게 잘 아시면. 자, 미중 밀월이면 미중 밀월이 되면 한국처럼 자, 왜 그러냐면 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한국의 그 본능적, 본질적 전투성을 자꾸 억제시켜야 돼요. 한국 두들겨 맞더라도 야, 북한에 대해서 보복하지 마. 천안함 깨져도 보복하지 마. 연평도 깨져도 보복하지 마. 계속해서 너 미사일도 사거리 발사 제한 걸어야 돼.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자꾸 이걸 채워요. 그러면서 한국의 좌파나 혹은 김대중스럽거나 노무현스럽거나 민주당스러운 세력을 키워준다고요. 미중 밀월이 되면. 그런 게임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적 재물이 되는 거예요. 컬래터럴 데미지가 돼요. 컬래터럴 데미지라는 게 그거잖아요. 양쪽 진영에서 총 걸고 쐈는데 순진한 사람이 가운데 가면 양쪽에서 다 총 맞아. 우리 30년 동안 보수 성향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 성향은 이 양쪽 사선에서 총 맞는 거예요. 미국의 세 군데서 총 맞지. 미국의 중국 사랑에서 총 맞고 중국의 한국 침투에서 총 맞고 거기에 대해서 부안해동에서 친중 종중 세력 간첩 같은 세력에서 총 맞고 완전히 3면에서 총 맞는 컬래터럴 데미지라니까 백모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야인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당연하게 자기 팔자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30년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필리핀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미중 밀월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필리핀 주권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야, 너 참 억울하거나 우리 같이 좀 남중국해를 보호해보자라고 미국이 칼을 뽑겠냐고. 칼 안 뽑았었어요. 트럼프 때 칼 뽑으려고 칼 닦기 시작했어. 그때서야. 거의 30년 다 차서야. 그러니까 미중 대결이 돼야 원칙 있는 주권 국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이랑 딱 힘을 맞겨루는 그런 상황이 돼야 중국과 다른 사회,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주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좌빨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저 좌빨들은요, 하나는
엄마는 미국 내 친중파고요. 아버지는 중국이에요. 족보에 멀리 떨어져서 저기 한 60만 년 전에 조상이 김일성이고 주사파고. 주사파들 지금도 순진한 주사하는 사람 드물어요. 저는 이석기 씨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석기 씨가 인정하는 게 끝까지 순진한 주사를 지킨 사람 중에 하나요. 그럼 좀 그거라도 일관성이 있어서 다행일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필리핀이 이제 장나를 만난 거야. 이제 원칙 있는 필리핀 주권을 확립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하냐. 걸 수 있는데 다 걸어. 미국 걸어. 호주 걸어. 그 다음에 저 필리핀 일본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얘기해서 뭘 만들려고 하고 있냐. 자푸소라는 걸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뭐냐. 오커스랑 비슷한 거예요. Japan, JA, PH, 필리핀, 그 다음에 US,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AU, 그럼 자푸소 혹은 자푸스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맹으로 엮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집어넣으면 넷, 오스트레일리아 안 들어오면 셋. 그리고 멀리 인도랑 또 잘 지내잖아. 필리핀이. 왜냐하면 야 인도가 혹시 큰일 당하면 우리도 여기 남중국해에서 하나 거두는 척이라도 할게. 우리가 혹시 압박받으면 인도가 좀 동침 좀 놔줘. 동고에. 저 뒤에서 그 아르나찰 프라데시 그쪽에서 저기 어디야 벵글라데시 위에 그 인도 영토 미얀마 옆 그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우리는 이제 워낙 살벌한 데 있으니까 함부로 동맹을 못 맺잖아요. 그 대신에 한국은 무기 솔루션 전함 그 필리핀의 그 기함이 제일 좋은 배가 우리 쪽에서 판 거죠. 그리고 필리핀은 팔지 않고 우리 퇴역함들 많이 보냈죠. 그 다음에 우리 아마 구룡 다연장 옛날 거 그것도 많이 보냈고 또 우리 저기 FA-50도 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KF-21도 좋아하고 우리한테는 가성비 간 무기 계속 사들이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필리핀 그렇게 가고 있고요.